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6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조기 긴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또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 강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관 역시 양시장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운 낙폭으로 3,252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고요. 코스닥은 1.23% 하락하면서 1,034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 상승하다가 장중에 힘이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창투사와 게임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2차 전지, 건설, 조선, 정유 등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정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 주식 파트너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을 점검을 해보자면 최근에는 워낙 지수의 등락폭이 적었고 또 맨날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체감상 더 강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종목별로도 네. 좀 하락폭이 좀 컸지 않았나 싶고요. 네. 뭐 전일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3,240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일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뭐 하루 만에 거의 이제 3,250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이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해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3,240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다우지수나 이렇게 일부 갭 상승만 나오더라도 이제 이길 상승 모습 보여주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갭 상승 나오고 나서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그 갭 상승은 나오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금일 종목별로 봤을 때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좀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 때 보시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3,240을 일단 체크해 놓고 좀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뭐 거의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가 포장지, 뭐 금일 같은 경우는 포장지가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물류 관련주들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하락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최우선으로 좀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지수 안정화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셨다가 확진자 수에 따라서 또 매물 출회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자제하시고 일단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지 라인 3,240선 잘 체크하면서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좀 지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 매수는 당분간은 좀 참아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과 정보들 받아가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이라고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돌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73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코엔텍이고요. 매수가가 9,100원에 비중 25%입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이제 올해 3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좀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번 주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감을 9,880원으로 해서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요. 부장님, 이분은 이제 매도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외인들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어서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이제 뭐 금일이나 뭐 전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시장 영향에 따른 이제 그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외인들 수급들이 뭐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꾸준하게 현재 매수 진행 현재 되고 있고. 보통 이제 그 동사를 보면 이제 폐기물 관련이라서 보통 이제 태풍 같은 게 오면 이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지난해 보면은 이제 6월 달이죠. 이쪽 전에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장마로 인해서 좀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쵸. 여름 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이제 좀 하락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동사 일단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매수가 9,100원이시니까 수익 중이시도 하니까 1차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뭐 금일 코스닥 뭐 하락하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거의 80% 이상은 다 하락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태풍 영향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시장 영향,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이제 기업들 피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 나올 때 요 자리로 해서 비중이 25%시니까 요 자리죠, 직전 고점. 요 자리로 해서 절반은 익절하시고 일단 좀 더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중이시더라도 일단 수익은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금일 저가보다 조금 하단 부분에 해서 9,700원 이탈했을 때 전량 익절하셨다가 다시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 수혜주라서 좀 여름 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중이시고 시장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반등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익절가도 9,700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7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AD칩스 매수가가 1,326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이 AD칩스는 반도체 설계 업체로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부장님, 이분은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현재 자리에서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나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긴 합니다. 뭐 올해가 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네. 하는데 이미 이제 반영된 이후에 이제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보면 반도체 섹터들 힘 못 쓰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근래 들어서죠.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하락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쌍바닥의 모습 보여주는 흐름이 현재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모습이 좀 자주 연출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량 수급들 이제 큰 손들이죠. 큰 손들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하시고 근래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하방 경직 모습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구간에는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요 자리죠.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입니다. 강한 저항 자리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40원,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이게 심리적 지지 라인이 이제 1,000원이죠. 100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 넘어갈 때 1,000원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당연히 1,000원
자리가 또 지지 라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1,000원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항상 지지 라인은 장중에 자주 깨질 수 있으니까 그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995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추세 전환 가능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240원, 손절가는 995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 문자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19번님 반도체주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부부 반도체 20% 갖고 가야 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7399번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떨어진다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9978번님 같은 경우에는 EDGC 역시 코로나 관련주 질문 주셨고요. 9005번님은 OCI, 0839번님은 삼성 SDI 같이 또 우량주들 질문 주신 분도 많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아래에 보이시죠?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QR코드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00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리드코프이고요. 매수가가 1,960원의 비중은 15%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9,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딱 61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부장님, 이분은 이 종목 전망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먼저이지 않나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닥에서 그 상승했을 때 모습이 5,000, 6,000원에서 이제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고 네. 나서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보더라도 이제 외인들이 순매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쭉 보시면 이제 개인들만 순매수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제 계속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지지라인 때 지금 녹색선이 60일선인데 마지노선이죠. 그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정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20선도 깨고 내려오면서 바로 하단에서 이제 60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결국은 이제 저 자리도 역시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들로 봐서 이 자리죠. 금일 종가하고 뭐 크게 멀진 않습니다만 이런 저가 부분이고 이 고점에 저항받았던 부분으로 해서 손절가를 9,4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한다면 뭐 단시간 내에 반등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 매수가까지 1,900원이죠. 1,900원이면 이제 그 고점 부분이신데, 요 부분까지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차후에 좀 반등 소지도 있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좀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목표가 1,9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요,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다가요. 네. 75,500원이 수익 실현하고서 도로 다시 잡았어요. 좀 비싸게요. 그러면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8,600원이요. 비중은요? 한 10%요. 그러면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가 다시 네네. 이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잘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더 수익 잘 되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수익 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카카오 게임즈 많이 올랐는데 다시 매수를 하셨는데 또 수익 중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78,000원, 78,600원이신데 네. 이게 조금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총 높은 것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들은 결국 이제 또 급등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거나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져서 다만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외인들하고 연기금들이 계속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단기 과열이라서 좀 뭐 큰 상승 안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언택트 자체가 수혜를 보는 거죠,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뭐 이번 주 좀 지나면은 뭐 2,000명도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금일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비대면이나 이런 전일 같은 경우는 포장 재료였죠. 재지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봐서는 결국은 확진자 수에 따라서 또 일부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저항대가 요 자리죠. 그 분봉에서 월봉에서 보시면 요 고점이에요. 이 고점을 넘기면 일단 신고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좀 한번 수익 실현하셨으니까 78,600원이시면 딱 하락할 때 매수가로 일단 이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고가놀이 패턴이 장중에 흔들어 버리면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 나온다라는 거나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락 시에는 이제 매수가 대응하시고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들고 가셔서 여기 자리죠. 89,000원이 이제 그 신고가니까 일단은 89,000원으로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 하락했을 때는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많이 올라온 만큼 또 하락하게 되면 또 많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가 8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대한광통신 네, 3,980원에 네, 30% 정도 되는데 이거 네네. 한판 됐거든요. 네. 몇 개월 됐다고요. 아, 보니까 올해 네. 초나 작년에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거의 다 와서 네. 이제 팔라 그랬더니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내렸어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이 제일 어떻게-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가지고 가야 될까? 좀 팔아야 될까? 그게 네. 궁금하죠.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이분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강한 매물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좀 밀리고 있는데 금일은 이제 시장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5G 관련해서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금일 빠지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이제 음봉이 출현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좀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근데 문제가 일단 저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타격이 있는 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세력 수급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하락 구간에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면서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로 하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이런 수급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기만 하더라도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요. 아니 한참 제자리 걸음하고 빠지다가 얼마 전부터 좀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죠. 거의 다. 근데 며칠 동안에 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 이런 거예요. 막 이 고점 막 찍혀 있잖아요. 네. 이게 매물대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일단 잡으셨다가 보시면은 요 부분에 잡으셨다가 여기까지 기다리셨었으니까 네. 그만큼 올라갈 때마다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3,980원이시니까 요 자리로 해서 저항대가 하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여기 강한 저항들, 요 고점 잡혔던 자리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들고 계시다 보면 또 애증이 생겨가지고 종목한테 네. 못 팔고 또 그대로 보유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반등 나오면 네. 요 자리를 해서 비중 30%시니까 네. 절반이라도 익절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을 보시고요. 네. 혹시라도 요번에도 이제 하락을 나오면 네. 이런 거죠. 그 지지라인 때 요 자리예요. 저항받았던 자리, 이 고가 자리들 있죠. 계속 네. 요 저항받았던 자리. 네. 여기에서도 반만 줄이세요. 더 빠질 수 있겠나 봐요. 아니요, 더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종목에 악재가 출현한 게 아니고 지금 자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제 지수 하락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어찌됐건 그 업체들은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야외 활동을 못 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제조업도 예를 들어서 생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게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찌됐건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도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3,380원 이탈할 때도 절반만 줄이세요. 3,380원 이탈하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4,150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다가 위로는 4,150원까지 올라가거나 아래로 3,380원이 무너지게 되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화 받는 사이에 들어온 문자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48번님 같은 경우에는 수고하십니다. 저는 ST팜 매수가 11만 9,600원대 비중은 40%입니다. 꼭꼭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간절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4142번님은 HLB파워 30%인데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전략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6803번님은 하이스틸 최근에 철강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5%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신청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3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명은 어버브 반도체이고요. 매수가가 15,800원에 비중 20%이신데 갖고 가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3% 넘게 하락해서 14,3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부장님, 이분은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보유를 해볼까요? 반도체 쪽이 좀 애매해요. 계속 보면은. 네, 잘 안 가요. 이슈는 좋다고 하는데 맞아요. 가진 않아요. 일단
일단은 이제 지지라인 근접, 쌍바닥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요 자리죠. 이런 것들 보더라도 외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들도 특별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일단 이제 가격 조정 모습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에 금일 보시면 이제 이런 다중바닥, 쌍바닥 구간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자리긴 해요.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이제 종목들도 하락 나왔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1차적으로 일단 요 자리를 깼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죠. 좌측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강한 지금 자리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탈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더 그하단이죠. 13,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좀 지금 자리, 그러니까 현재가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13,7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동사 반등도 좀 잘 하죠. 추세가 지금 약간 무너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도 급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쌍봉 구간이잖아요. 딱 저항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서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면은 재차 또 저항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가를 매수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반도체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지지라인 가까이 좀 밀린 만큼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3,7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OCI이고요. 매수가 125,100원에 비중 10%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15,5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OCI도 오늘 3% 넘게 밀렸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도 역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OCI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던 것보다는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재 자리에서 이제 저평가 괴리율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OCI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가 125,000원. 저는 이제 이 OCI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 중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 이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보다 좀 더 높게 잡아서 한 적정 주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보면은 일단 적정 주가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보율 있고 그렇죠? PER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적정 주가 17만 원까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7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할 것이냐 차이인데 일단 추가 매수 의견으로 리스크 관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하락했을 때 이 자리죠. 다중바닥들, 쓰리바닥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에서 10일만에 추가 매수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잡아주셨고요.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11만 원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문자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저 시노펙스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750원. 네. 비중은요? 그리고 10%요. 아, 3,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네. 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갈 것 같은데 네.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네, 3월 달부터 계속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 메인하고 기간에서 계속 쳐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시도 뜨고 해서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쫙 빠져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손실이 너무 그렇게 크지 답답해서요. 않으시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이 종목 뭐 수급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주가는 또 잘 안 간다고 하시는데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반등 나올 때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럴까요?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하고 좀 엮여 있는 마스크로 좀 엮여 있기도 해요. 네.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 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마스크 관련주들은 그게 크게 이제 변동성 보이지는 않는데 시노팩스가 이제 일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스크로 일단 상승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유충 관리자 그러니까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물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업의 개요보다는 동사는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 일단 추세는 일단 돌려나가고는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게 물론 뭐 지난해 영업이익들이 뭐 다들 감소를 했죠. 뭐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였었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현재 보시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마 뉴스가 한번 나왔겠죠. 마스크 아마존 입점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좀 상승했었는데 마스크 관련주들은 일단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동사가 이전에보다 지금 동사가 움직일 때 어떠한 그 이슈로 움직이는지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마스크 관련주로 지금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할 때 외인들 기관들 이렇게 보면은 근래 들어서 외인들 이제 바닥권에서 하방 경진 만들어주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그 순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사모펀드도 있지만 금융투자에서 매수하는 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그래서 일단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얘들이 이제 팔고 나가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 현재 자리 추세 전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외인들도 바닥에서 잡아놨고 근데 다만 반등 나올 때 이런 고점 자리들 강한 저항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4,000원 일단 말씀드리고. 4,000원이요? 네. 그런데 엊그저께 그 공시 하나가 떴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갈까 했더니 이게 멤브레인 필터라고 좀 돼 있는데 네네. 네. 그런 거는 일단 임상, 일상, 이상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뭐 어디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올라오면서 또 저항받잖아요. 그러면 또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대 강한 자리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수익을 절반 이상이라도 수시를 해놓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찾아봐서 이 회사가 앞으로 뭐 마스크가 더 좋은 질 좋은 마스크를 뭐 생산을 해서 뭐 이슈가 있을 것 같아. 그때 끌고 나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이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이상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리스크 관리죠. 네네. 여기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자리죠. 근래 들어서 이제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선에서 네. 항상 네. 이제 지지 라인 때보다 하단으로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네. 그래서 손절가는 3,650원. 3,650원? 네. 네네. 그러면 4,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수급 자체가 동사가 이제 네. 한 번씩 강하게 상승하는 그 종목이라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정도까지 강한 매물대까지는 한번 진입하리라 보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4,000원대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6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대연이요. 대현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470원에 20%요. 네, 3,470원의 비중 20%요? 네. 최근에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이 부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매수가가 좀 높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눌림목은 맞아요. 네. 눌리고 맞고 외인들도 좀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이게 그 횡보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들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신 지가 이제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오래된 안 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29%까지 상한가 갈 때니까 한 6, 5, 요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추격 매수를. 네. 이거 근래 들어서 추격 매수하시면요. 리스크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혹시라도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 그럼 5% 이상 올라가는 거는 당일날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더더욱이 이제 이건 상하가 부근 25% 이상 막 올라가는데 매수하시는 거니까 다행스러운 건 이제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면 수급이에요. 이런 그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업의 재무보다 우선하는 게 재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서 막 1000%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기업의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에서 3000%씩 올라간 종목 지난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순 기대 심리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요 대량 수급 물론 이제 1분봉으로 더 넘어가서 저 종목이 진짜로 대량 수급이 다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의 1분당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씩 올라왔다가 이제 단봉으로 250만 주 한 자 쭉 빠지고 나서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은 좀 살아있다 보고요. 일단은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지라인 때 박스권에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는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제 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 외인들도 수급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 자리에서 여기죠 강한 저항 3,180원인데 여기 자리를 뚫느냐 못 뚫느냐 차이는 있어요. 아, 3,180원이요? 예,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옆으로 행보하고 또 시간을 좀 지체할 수는 있지만 이런 수급, 그러니까 3천만 주 이상 터쳐놓고 지금 100만 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반등 강하게 나오면 요 자리죠. 1차 저항이 이제 현재 그 자리고 3,180원, 그다음에 이제 3,300원 또 저항이 걸리는데 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3,300원이요? 반등 나올 때 3,300원의 비중 조금만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축소하고 나서 또 수급 들어오면은 이제 요 고점까지도 한번 갱신할 수 있으니까 간당간다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날에 이제 그 수급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아시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네네.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에요. 20선 부분인데 손절가는 2,91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0원이요? 네. 네. 매수가 그럼 오기 전에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매수가 오기 전에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항에 따라서 그래서 주식이 좀 기술적 분석이 중요시 해야 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요. 일단은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익절 꼭 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등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합니다. 3,18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3,3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남성 4,005원에 네. 매수해서 20%입니다. 네, 남성 4,00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네, 최근에 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6월 말일까지 약 4,000까지 갔다가 네. 요 근래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게 그 정치인 인맥주라고 샀는데 그게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전에 원래 더 매수를 하셨고 이제 다시 수익권까지 올라갈 뻔하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남성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 인맥주로 일부 편입은 돼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윤석열 관련으로 이제 상승 모습은 좀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네. 근래 들어서 하락 모습 일부 나오곤 있습니다만 동사는 이제 저도 뭐 계속 체크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이런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정치 이슈로 강하게 반등하는 것들이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총 주식수보다 유통 주식수 대비의 현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겠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대비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동사 유통 주식수 이상의 종목 이 거래량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뭐냐면 세력들이 세력을 그러니까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이죠. 상장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죠, 동사가. 그래서 이슈는 많이 갖고는 있지만 상승을 못 시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지라인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지라인 때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 영향을 탈 수밖에 없죠. 근래 들어서 보면은 금일 뭐 하락 모습, 뭐 전일도 하락 모습 나오겠지만 이슈 자체가 아직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크게 반등은 못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까지 이 동사는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관련 이슈도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좀 더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이제 요 구간이라고 하면 그 하단 자리가 또 바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방향 그리고 이슈가 좀 강하게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관련주니까 일단 보유는 하시되 혹시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려면 요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내일 깰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 3,450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저항들. 당일의 수급이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리가 1차적으로 강한 저항입니다, 일단. 이슈 발생했을 때마다 저항 걸렸던 자리니까 일단 목표가로 1차로 4,45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450원, 손절가는 3,45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21번님은 유진테크 매수가가 45,500원에 비중 20%라고 간단하게 또 상담 문자 신청해 주셨고요. 4184번님은 현대중공업지주 비중은 10%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선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626번님 같은 경우에는 STX 이번에 유상증자한다고 계속 떨어지는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0569번님은 넥스틴 손절 매도 대처법 꼭 알려주세요. 주린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주린이 분들의 문자 상담 신청 저희가 열심히 또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는 보이시는 것처럼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김승준이라는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제시해드리고 있는 공략주들 굉장히 높은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 김승준 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물류주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솔로지스틱스인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어찌됐건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슈에 따라서 또 가야 되니까 네. 전일 이제 포장, 그러니까 제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금일 또 급락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확진자 수 증가가 된다고 하면 결국 또 물류 관련주들도 한번 또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일단은 공략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결국 이제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 가져왔고요. 일단 현재 자리 금일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앞에 수급들이 그대로 좀 남아 있는 흐름이고 금일도 이제 중에 그 관련주들도 좀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 바닥은 잡았다라기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은 나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일단 매수가 4,525원 마무리했으니까 4,550원 그 자리로 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니까 시가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손절가 위에서만 좀 분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손절가가 그래서 4,250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죠. 그러니까 저항이에요.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지받았던 자리들 해서 목표가는 5,0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물류주 한솔로지스틱스 오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과 함께 목표가 5,0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시장 분석부터 공략주까지 모두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승준 부장님과 더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